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뭔지 관계부사가 뭔지를 알려면 일단은 형용사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형용사절이 뭔지 일단 잠깐 보자면 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이란 건 뭐냐면 모양이 있는 덩어리다. 자, 모양이 있는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되는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자, 이 모양을 띠고 있는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 그런데 이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자, 형용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사 수식. 두 번째, 보어 자리. 자,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두 번째, 보어 자리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절, 즉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 덩어리가 명사 수식이나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는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모양이 있는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보어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뭐냐? 명사를 꾸며준다. 요거죠. 그런데 게다가 형용사 절은 반드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모양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모양? 아, 접속사가 나오고 좀 작네요. 자, 이거 너무 커. 자, 문장에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서 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명사가 이렇게 나와준 상태에서 이 접속사, 주어, 동사의 이 덩어리가 뭘 꾸민다고요? 그렇죠. 이 명사를 꾸며줄 때 이때 우리는 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형, 용, 사, 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됐든 관계부사가 됐든 이런 모양들이 나와서 결국에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 형용사 절의 꾸밈을 받고 있는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앞쪽에 있는 명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행사라는 뜻인 건데 사실 이걸 왜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친놈들. 그냥 형용사절의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 이러면 되는데 뭔가 되게 유식한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형용사절의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접속사의 이름을 말합니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즉 여기 형용사절을 만들 때 앞에 쓰이는 접속사의 이름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관계부사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에는 다시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두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마지막으로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자, 이렇게 관계 대명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주격 관계 대명사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잘 이해하려면 자, 이 관계 대명사의 이름에 대해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란 이름은 왜 관계대명사냐? 이 관계대명사 안에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뜻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에는 여기에는 주격 대명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는 목적격 대명사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는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런 걸 모르면 마음이 아픈데 혹시나 모를까봐 다시 설명을 해줘요. 대명사를 잠깐 보면 대명사에는 네 가지의 격이 있습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 대명사.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명사는. 그럼 주격은 뭐냐? 주격은 품사가 명사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주격에 해당하는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격은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격은 명사만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격은 품사가 명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은 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자, 준동사는 형식을 갖죠. 그러면 준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 자리에도 목적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 품사가 명사고, 얘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주격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무엇이냐? 주격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자, 이거는 솔직히 알아야 돼요. 뭐죠? I, 그 다음에 you, he, she, it, they, we. 자, 이런 것들이 주격 대명사라는 거죠. 이 솔직히 우리는 I, you, he, she, it, they, we는 외웠지만 이게 주격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격은 명사고 주어 자리에만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 아니죠, 소유격 대명사에는 뭐가 있죠? 자, my, your, his, her, it, their, our.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들 품사는 전부 다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명사를 꾸밀 수 있다고요. 자, 목적격에 해당하는 거는 me, you, him, her, it, them, us. 자, 이것들에 해당하는 게 전부 뭐라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자, 목적격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 뒤에 자리,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간략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를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에는 접속사와 주격 대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격 대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주격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는 주어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해서 접속사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에 쓰일 수 있는 접속사는 who가 있고 which가 있고, 자, who와 which는 전부 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who가 나왔건 which가 나왔건 that이 나왔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면 이 접속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주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요. 즉 얘는 뭐라고요? 형용사절이 된다고요. 해석은요, 동사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who는 어떨 때 who를 쓰나요? 꾸밈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가 뭐일 때? 사람일 때 who를 쓰면 되는 겁니다. which는요, 당연히 사람이 아닐 때. that은요, 상관없어요. who나 which나 뭐도 바꿀 수 있다고요? that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해석은 동사 하는 명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습니까? 자, whom이 있고요, which가 있고요. 자, 이것도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om이나 which나 that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 안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목적격 대명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나올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 아니면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얘가 원래 타동사였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빠져있는 문장. 요런 다양한 문장의 루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얘들이 묶여서 형용사 절이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요.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는 뭐가 있냐면 후주라는 게 있습니다. 후주. 얘는 사람일 때도 후주고 사물일 때도 후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후주는 자, 뭐가 들어가 있죠?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 소유격의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그럼 얘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명사만 꾸밀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명사만 꾸밀 수 있는 형용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후주 뒤에는 반드시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주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명사를 꾸며야 되죠. 그럼 얘는 명사인 주어를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어인 명사를 꾸밀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후주가 주어를 꾸민다면 그냥 후주, 주어 앞에다가 후주를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뒤에 있는 목적어를 꾸민다고 할 경우에는 후주,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얘를 꾸미는 것처럼 되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이 후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주, 목적어, 주어, 타동사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형용사 절에 해당하는 거고, 자, 뭘 한다고요? 반드시 명사를 꾸민다고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 개념 맞춰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